제 생각에는 호주 학생비자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원샷 원킬? 한 번에 모든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고 수정할 만한 부분이 없게끔 다시 보완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한 번에 깔끔하게 맞습니다. 읽으면서 의심이 안 되게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대면으로 하는 인터뷰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서류로 심사를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까 GS 심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할 만한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IB 유학 오나 헬레나입니다. 오늘은 호주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호주 학생 비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호주 학생 비자는 진행되는 순서를 먼저 알려드리면 대학에 지원을 해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 입학 허가서에 안내된 학비를 납부한 후에 수락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학교에서 COE Confirmation of Enrollment라는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 COE가 발급된 다음에 학생 비자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호주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무래도 학생비자일 텐데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 학생비자 받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GS는 뭘 써야 되나요? 재정증명은 얼마가 있어야 되나요? 부모님 통장도 되나요? 주식 계좌는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학생비자를 준비하면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과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호주 학생 비자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호주에서 대학교나 대학원 그리고 컬리지, 어학원, 초중고 과정을 공부하려면 일반적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COE를 발급받고 비자 기간을 커버하는 유학생 의료보험을 준비한 후에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학력, 경력, 그리고 이제 영어, 재정 등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요즘 학생비자를 준비하면서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GS, Genuine Student인데요. GS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 현재 학생비자 온라인 신청서에는 GS와 관련된 질문에 영어로 직접 답변하게 되어 있고요. 각 질문당 최대 150단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현재 본인의 상황이 어떤지, 왜 호주에서 공부하려고 하는지, 왜 이 학교, 그리고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신청한 과정과 호주에서의 학업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설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내가 마쳤을 때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설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과거에 학생비자를 보유했거나 호주에서 다른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질문도 있고요. 150단어 안에서 충분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거나 추가로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다면 관련 설명이나 증빙 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GS는 어떻게 쓸까요? 영어를 잘 쓰면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GS는 150단어를 꽉 채운다고 해서 좋은 GS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작성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얼마나 논리적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있다면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또 함께 제출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내가 왜 호주 이 학교에서 이 전공을 공부하려는지, 그리고 이전에 학업이나 경력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그리고 졸업 후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시고요. 학생 비자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GS 내용과 증빙 자료가 일관성 있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내용을 정리하거나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유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방향을 잡아보거나 아니면은 영문 작성 도움을 받아보시고요. 중요한 건 영어 실력보다는 본인의 실제 상황을 사실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GS를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학생분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학업 공백이 굉장히 길거나 기존에 공부했던 분야와 완전히 다른 전공으로 변경을 하거나
그리고 이미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낮은 레벨의 과정으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왜 그 과정이 나한테 필요한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호주에서 이미 공부를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이전 학업 기록하고 학교 그리고 전공을 변경한 이유 긴 학업 공백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포함해서 비자, 여행 이력, 과거 비자 거절이 됐거나 취소했던 이력이 있다면 심사에서 고려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전에 호주 학생 비자가 거절이 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비자 거절 이력이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를 신청을 할 때 영어 점수를 내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학교 입학할 때 영어 조건으로 IELTS나 PTA 점수 제출하시잖아요. 근데 학생 비자 신청을 하실 때도 신청서에 영어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 기입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여권을 소지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비자 신청할 때 영어 점수 제출이 필수는 아니지만 요청을 받으면 제출을 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어요. 학생 비자 영어 기준은 일반적으로 본 과정으로 바로 가시는 경우에는 IELTS 6.0 수준 아니면 영어 과정을 패키지에서 가시거나 파운데이션이나 디플로마로 이제 패스웨이로 진학을 하실 경우에는 5.5에서 5.0 기준으로 낮아질 수 있으세요. 근데 요즘은 대학교 입학을 하실 때 이미 IELTS나 PT 같은 영어 점수를 준비해서 바로 진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존에 준비한 영어 점수를 학생 비자에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재정 증명이 있는데요. 학생 비자 신청하려면 무조건 은행 잔고 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이것도 영어 점수하고 마찬가지로 한국 여권 소지하신 학생분들은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은 추가 자료 요청 없이도 처음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분들의 상황을 보고 재정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처음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요. 처음부터 재정 자료를 같이 제출해두면 심사관 입장에서도 이 학생은 학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부터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정 증명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재정 증명이 요구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최대 12개월의 학비, 생활비, 여행 경비 등을 기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는데 현재 이민성 기준 학생 본인의 12개월 생활비 기준은 호주 달러 기준 29,710달러이고요. 여기에 첫 12개월 동안 필요한 학비와 여행 경비 등을 더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학교에 납부한 학비가 있다면 이 학비는 계산해서 제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함께 가는 경우에는 동반가족의 생활비와 경우에 따라서 자녀의 학비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이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는 통장에 얼마 있으면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학생마다 학비도 다르고 가족 동반 여부도 다르고 상황이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부분은 비자 준비하실 때 유학원에서 개인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재정 증빙은 본인 이름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부모님 이름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부모님 명의로도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금으로 재정 증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 재정 증빙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게 사실 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실 때 가족관계 증명서로 부모님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서류로 부모님의 재직증명서나 아니면 계정 거래 내역 이런 식으로 자금 출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모든 경우에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재정 증빙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잔고 증명을 제출을 하실 때 한 장짜리로 이렇게 디파짓된 예금을 보여주는 건 가능한 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만약에 계좌에 큰 금액이 갑자기 입금이 된 경우라면 이게 최종 잔액뿐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자금 추적까지 확인이 될 수 있다고 이민성에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식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은행 통장은 많지 않고 주식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호주 이민성의 재정 증명으로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형태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주식 계좌의 평가 금액을 은행 잔고하고 똑같이 인정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식을 지금 팔아서 내가 그 수익금을 은행 계좌에 넣었다? 그럼 상관없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주식 계좌를 제출한 사례는 있지만 이거는 케이스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이 주식 계좌의 경우 형태도 굉장히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은행 계좌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호주 학생 비자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학생 비자는 학교 오퍼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자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GS부터 영어, 재정까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마다 학력이나 경력, 학업 공백, 이전 비자 이력, 그리고 가족 동반 여부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비자 사례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제출하는 서류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작성한 내용과 제출하는 증빙 자료가 서로 잘 맞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하고요. 오늘 영상이 호주 학생 비자를 준비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많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도 다뤄볼게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구아. 요즘 네. 미국 비자 거절돼서 호주로 유학하겠다는 학생들 사실 많이 되게 오잖아요. 많아요. 네. 네. 미국 비자는 나이가 어린데도 비자 거절이 될 수 있나 보죠? 네, 정말 되게 유명하고 좋은 학교를 수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가 거절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갓 하고 21살, 22살 이 정도밖에 안 된 이제 학생분들인데도 거절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별로 요즘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 호주 비자 신청에도 다른 나라 비자 거절된 이력이 있는지 물어보는 항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 비자 거절이신 분들은 그 항목에 예스로 체크가 들어가는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적은 요즘에는- 없었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거를 속이고 만약에 놀로 체크했다가 호주 정부에서 알게 되면 그게 더 문제가 될 그럴 수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